충남 태안군 한전 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곳에서 50대 노동자 김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정비동 기계공작실 1층 현장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멈춰있던 기계가 작동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층에 있던 작업자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내려왔다가 김 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15분 만에 119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김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점검하다가 그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2층에 있는 소장이 내려와가지고 발견했대요. 사고 난 분이 원래 이제 주 담당하는 기계가 그거였고 그분만 작업을 했대요. 김 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현장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6년 전 하청업체 소속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곳입니다. 비정규직 직원이던 김 씨는 입사 3개월밖에 안 된 2018년 12월 혼자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2인 1조 근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헤드랜턴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전소에서는 2020년에도 60대 화물차 기사가 무게 2톤이 넘는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신호수가 있어야 하는데 서부발전이 해당 인건비를 예산에서 빼버려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전 KPS 측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공장 위로 시뻘건 불꽃과 검은 연기가 맹렬한 기세로 솟아오릅니다. 폭발음과 함께 사방으로 파편이 날아다닙니다.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입니다. 대형 산업재해 뒤엔 품질 검사 조작과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한 비숙련 노동자 대거 투입이 있었습니다. 아리셀 폭발 사망 사건, 저는 사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 방송 현장을 고발하고 떠난 이한비 PD, 현장 실습 중 괴롭힘을 겪다 사망한 김동준 군까지 일터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이 첫 산재 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생사의 갈림길로 출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안전한 일터로 출근할 수 있는 것입니까? 4월 28일은 1993년 5월 태국의 한 인형 공장에서 노동자 188명이 숨진 화재 사고를 계기로 세계 산재 노동자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국내에서도 20년 넘게 산재 노동자의 날로 추진돼 오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첫 법정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업무 중 위험을 감지하면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험하면 멈추라.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위험하면 스스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폭염과 한파 때는 반드시 작업 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산업재해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집니다. 하루 평균 2명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귀가하지 못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당연한 권리를 노동자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SPC 삼립제빵공장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3시쯤 SPC 삼립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직원이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뜨거운 빵을 식히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로 빵을 옮기는데 직원은 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다가 기계에 몸이 끼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장 동료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직원은 이미 두개골이 파열된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끼인 사고로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 나갔는데 현장이 이제 사망 사고라서 병원 이송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 보존 차원에서 철수하고. 사고가 발생한 이곳 제빵 공장은 작업 중지 조치가 됐고 수사기관은 CCTV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컨베이어 벨트 장비에 몸을 깊숙이 넣어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공장 노동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내일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비상 중단 장치 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수칙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범수 SPC 삼립 대표이사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평택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박선빈 씨가 소스 배합 기계에 끼어 숨지자 허영인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또 숨졌고 오늘 사고로 최근 3년 동안 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사고 전후로도 손가락 절단 등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우리 노동자들이 더 죽고 다쳐야 이 SPC 그룹이 정신을 차리고 안전 경영을 해서 더 이상 죽지 않는 SPC 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민주노총은 사망사고 후 약속했던 안전관리비 1,000억 원 투자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SPC 본사 앞에서 잇따른 사망사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